국민의힘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당내 갈등 요인 중에 하나가 당원 게시판 문제였죠. 오늘 당무감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당원권 2년 정지를 권고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혁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을 당원 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 혐의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징계 수위는 당원권 정지 2년으로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확인 절차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당무위 감사에서는 2년 당원권 정지 권고를 했습니다. 김기경 대변인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된 이렇게 당원권 2년 정지라는 징계를 권고한 가장 큰 이유를 뭐로 봐요? 아무래도 이제 그 패널 활동을 하거나 예. 아니면 당협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을 때 그게 사실상의 당을 조금 뭐라고 할까요? 표현이 거칠 수 있지만 일종의 내부 총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비판을 할 때 나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살고자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거는 독립적인 기구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볼 때는 당원으로서의 어떤 품위나 여러 가지 적절하지 어떤 발언으로 인해서 당원권 정지 2년을 둔 것 같고요. 이거는 확정적인 게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권고를 하는 거고 예.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단계로 결정을 할지를 봐야 되는 거고요. 최고위에서 최종적으로 맞습니다. 결정되는 거죠. 맞습니다. 최고위인데 최고위에서 굳이 이거를 뭐 거부하거나 이걸 줄일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당무감사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김종혁 위원장과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어떤 입장을 내는지가 여러 가지 최고위에서의 어떤 갑론을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게시판 관련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책임을 인정하고 뭔가 큰 틀에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을 때 예. 최고위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아니면 사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없이 이거는 부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겠다 했을 때 최고위가 또 어떤 반응을 낼지는 서로 간에 작용과 반작용이 서로 간에 있지 예, 않을까 예, 그런 예. 생각을 해요.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위원장이 조사 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박 의원님 이거는 예고됐던 거고 그 수순대로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이호선 위원장이 뭐 돌로 쳐 죽이겠다. 뭐 성경을 인용했다고는 합니다만 어제 그런 표현까지 블로그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종혁 그 전 최고위원 누가 봐도 한동훈 전 대표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고 다른 당 내부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 김종혁 그 전 최고가 했다는 발언의 수위로 보면 그래서 그 정도 수위를 가지고 당무감사위에서 당원권 2년 정지할 정도라면 그런 사례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에서 일종의 내부 비판을 할 때 그 정도의 수위는 통상 있는 일인데 예. 그럼 일일이 다 저런 식으로 당무감사해가지고 징계를 내릴 거냐.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좀 당의 기류를 바꾸고 계엄이나 이제 탄핵에 대한 입장도 바꿔야 된다라는 요구가 당 내부 중진들 사이에서도 터져 나오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한 답이 이거거든요. 예. 그에 대한 그리고 몇몇 인사를 보면 뭐 장해찬 씨를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에 앉힌다든지 또 김민수 최고위원을 국민소통위원장으로 임명한다든지 어떻게 예. 보면 자기 색깔을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자기 색깔을 훨씬 더 강화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거여서 예. 당내 요구하고는 조금 엇박자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도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권 의원께서는 당무위 결과지만 이 사안을 어떻게 좀 보세요? 당원권 2년 정지. 지금 벌써 저게 1년 이상 전 묵힌 문제잖아요. 예. 지금 상황에서 왜 저걸 당무감사란 걸 빌려서 해야 되는지 그게 과연 우리 당을 위한 길인지 그게 제가 의문이에요. 이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김용태 비대위 체제에서도 권성동 그리고 권영세 당무감사로 해서 당원권 정지를 시켰는데
그럼 지금 흐지부지 됐거든요. 그렇죠. 그걸로 네. 인해서 그때도 또 다른 갈등 요인이 생겼는데 지금 그동안 이제 장동혁 대표가 들어와서 그나마 친윤 친한이라고 하는 우리 내부의 고질적인 갈등 구조가 상당히 잠복돼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장 대표도 한 목소리로 하나가 되어서 투쟁하자 이런 기류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장 대표가 임명한 이호선 지금 당무감사위원장은 지금 1년 전의 문제를 지금 끄집어내서 그것도 중간 수사 발표까지 조사 발표까지 했더라고요. 그랬죠. 그걸 한동훈 가족들하고 이름이 똑같고 전화번호가 끝자리가 같다면서 당원들 그분들도 당원들이란 말이에요. 당원들 이름까지 다 밝혀가면서 과연 그렇게 해야 되냐. 그리고 설사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게 한동훈 대표의 사주인지 아닌지 어떻게 밝혀낼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우리 당내에 그 내부적인 분란을 더 가속화시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밖에서 볼 때 일부 좀 강성한 그 고름은 짜내고 가야 돼. 그건 둔다고 하는 거 아니야. 네, 천해라고 하는 분들은 시원할지 몰라요. 그러나 대부분의 당원들은 또 이 부분들이 또 다른 우리 당의 갈등과 분열로 가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는 것이고 네. 한 발짝 우리 당에 떨어져 있는 우리 보수 지지자 합리적이고 온건한 보수 지지층들 보면은 저 집안은 안 되겠네.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잡으면 저 사람 쳐내고 저 사람이 잡으면 이 사람 쳐내고 이런 일이나 하고 있네.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무감사위원장은 자기가 임명했지만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최고위원회에 올라오거나 할 때는 네. 전체적인 각도에서 우리 당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라는 각도에서 저는 장동혁 대표와 최고위원회에서 또 다른 판단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당 주변에 흘러가는 걸 보면은 글쎄요. 여의도 연구 보고서를 보면은 요거는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의 팬덤까지도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당의 분란을 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 팬덤의 부정적인 요소를 답습했다. 이게 여의도 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이라고 하는데 박 의원님 글쎄요. 팬덤까지 뭔가 문제 제기한 거 제 기억에는 좀 잘 못 본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처음 봅니다. 네. 팬덤 하면 사실 민주당인데 민주당 내에서도 그거를 당 차원에서 문제 삼건 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네. 이게 정치적으로 타당하냐 저런 식의 좀 과열된 어떤 리더에 대한 그런 지지라는 게 자칫 그 분란의 요인이 되거나 아니면 뭐 해당 행위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요소는 있겠죠. 그거에 대한 경계하는 건 좋은데 팬덤 자체가 당의 분란의 요인이 된다는 거는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글쎄요. 당을 그러면 대중정당을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의아한 주장이고요. 예. 이게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 하에서 지금 여의도 연구원의 저 보고서도 그렇고 앞선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권고도 그렇고 결국 한동훈 전 대표와 동행할 수 없다. 예. 심지어 그 장해찬 씨 같은 경우는 어제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장동혁 한동훈은 동행이 불가능하다. 예. 고름은 짜내야 된다. 그걸 저는 겨냥하고 있다고 보고 예. 그런데 과연 저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싶어요. 당장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징계가 내려지면 저는 저거 인용될 것 같은데요. 가처분 만약 가처분 신청되면. 신청하면은 예. 그러면 더 공개적인 망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 문제가 저는 뭐 정치인에게 있어서 팬덤 우리 지금은 민주당에 있어서 팬덤은 노사모라든지 뭐 대깨문이라든지 개딸인지 쭉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데 우리 보수 정치에서 팬덤을 갖고 있었던 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박사모라는 그리고 아마 한동훈 대표가 위드훈이라는 팬덤층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사실은 저분들의 너무 그 극렬한 지지가 당의 통합에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위드훈이한테 정말 문자 폭탄 받고 막 했던 사람이에요.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요즘 와서는 제가 계엄에 대해서 우리가 진솔하게 사과하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는 정치적으로 우리가 아프지만은 끊고 미래로 나가야 된다. 라고 얘기했더니 또 반대쪽에서 지금 난립니다. 저한테. 나는 뭐 그분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가 저분들을 끊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권영진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 중에 그렇게 비판하고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당은 그런 곳입니다. 당은 그런 곳이에요. 당에서 한쪽 목소리만 국민들이 목소리와 국민들의 생각이 굉장히 다양하고 이해가 다양한데 요즘 정당이라는 게 한쪽의 이해 이익만을 대변하고 목소리를 듣는 정당은요 절대 전국 정당이 될 수가 없어요. 집권당이 될 수가 없어요. 하물며 우리가 진보 좌파라고 욕하는 이재명 민주당 정부도 자기들이 중도 보수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런 정당이 돼야 우리가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우리가 다시 수권 정당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저쪽 팬덤은 내가 잡았을 때는 쳐넣어야 되고 또 한쪽이 잡으면 저쪽 팬덤은 쳐넣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집권당이 될 수 있겠어요? 그건 편협한 생각들이에요. 이 생각으로부터 우리 국민의힘이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지 않으면은 저는 선거에 앞으로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수도권 선거 저같이 제가 활동하고 있는 대구나 영남 지역은 그래도 좀 나아요.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이렇게 좁은 이 틀 사고 행동 양식을 가지고 다수 지지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선거에 이기는 그런 당이 될 수는 없다. 그런 면에서 조금은 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서로 포용하고 안에서 이게 정책과 노선을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또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 결론이 나면 같이 따르고 이런 당을 만들어 가자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김기현 대변인도 할 얘기 있는데. 네, 제가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서 두 가지 좀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작년 이맘때 계엄 전에 그 단계 게시판이 굉장히 핫한 내용 아니었습니까? 근데 저는 패널로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한동훈 당시 대표가 가족과 관련되면 이게 법적인 것 떠나서 물어보면 된다. 그리고 만약에 가족이 했다고 하면 그거를 사과를 해라. 다만 그거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린 거에 대해서는 동의 못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있을 때나 그 이후에 이 문제가 법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정서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과연 어느 시기에 풀어갈까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계속 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 개인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그 어떤 당무감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낼지 이게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정치인 한동훈으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대선 기간에 본인이 결선에서 김문수 후보한테 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쉽게도 한동훈 당시 대표는 적극적으로 대선을 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 다양한 후보를 지지할 수 있지만 한 명이 됐을 때 그런 과정 속에서 당원들 가운데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 정치를 좀 과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고요. 위드 훈이에 대해서 저 한 말씀 드리자면 조직적으로 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팬덤이 좋은 의미의 팬덤이 아니라 뭔가 위축이 되거든요. 사실 저마저도 제가 이런 발언을 했을 때 좌표 찍어 올라갑니다. 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보내기도 합니다. 아, 여기에서 이런 발언을 했군요. 그러면서 공천 받을 수 있겠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팬덤이라는 게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또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팬덤이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끔 본인도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됐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국민소통위원장이 됐어요. 특히나 장해찬 전 최고의 발언이 아주 셉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제가 장교 출신이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이미 그때 저는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군인에게서 총기를 뺏는다는 것은 이거 사실상 즉각사살해도 되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우리 보수 정당이 이재명 같은 자를 대통령에 앉혀서 죄송합니다. 당원 게시판 사태나 이런 것들을 연내에 정리하고 새해가 되면 새신을 신고 새해 되면 장동혁 대표도 또 운신의 폭을 좀 더 넓히지 않을까. 당내 오래된 고름 같은 문제들이 연내에 좀 째고 나면 대표적인 게 이제 당원 게시판 문제라고 보고요. 이게 1년이 됐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는 진상 규명을 하지 않으면 예. 덮어지는 게 아니라 예. 고름이 안에서 점점 더 깊어지거든요. 아. 한동훈 씨 당사자는 이걸 진작 알고 있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1년이 넘도록 이걸 방치하고 은폐했다면 네. 그 정치적 책임에서 저는 자유롭지 않다고 보고요. 네. 당에서 어떤 징계를 내리느냐가 중요한 게 네. 아니라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너무 부끄러워서 네. 정치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네. 이게 많이 뻔뻔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네. 그것처럼 장해찬 부원장은 고름이라고 표현을 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칭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당무관사의 결과 나오고 한동훈 전 대표가 SNS에 뭐라고 썼냐면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과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보겠님. 만약에 여기서 한동훈 전 대표가 사과하고 깔끔하게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 이렇게 되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 결과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해서 안 하는 겁니까? 발을 묶는다든지. 시점이 아니죠. 시점이. 그리고 사과할 이유도 없고 이것은 이미 한참 전에 작은 해프닝인데 이거를 다시 살린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것을 당의 큰 뿌리 깊은 고름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짜내지 않으면 당이 뭔가 잘못되는 것처럼. 결국 저 말 속에는 한동훈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고름이다 예. 라는 규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의 전면에 나서고 있는 분들 딱 보면 모두가 다 윤어게인이에요. 그 장해찬 씨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한동훈 당시 이제 당 대표가 공천을 또 회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구원들이 있고 장해찬은 젊은이로서 윤석열을 만들고 또 가장 지지하는 뭐 이런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시 또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여의도 연구소의 부원장으로 화려하게 컴백하고 그리고 정말 젊은데도 저렇게 보수적일 수가 있을까라고 느껴지는 몇몇 사람들이 당의 전면에 나서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게 민주주의를 묻는 것 자체가 저는 난센스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까 그 뭐 이호선 씨라는 분이 개인 블로그에다가 뭐 소를 쳐 죽이고 임자도 쳐 죽일 것이다 라는 말에 대꾸로 민주주의는 돌로 쳐 죽일 수 없다 라는 말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유치한 논쟁 아니겠습니까? 예. 유치찬란한 거죠. 지금 저런 거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니고 계엄에 대해서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까지 사죄를 하고 정당을 어떻게 변모시켜 나갈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숙제이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현재 당내 그 세력 간의 다툼이 되고 있는 것인데 네. 그런 것들 다 치우고 엉뚱한 반대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쳐내면 해결되겠지라는 정치적 꼼수로 접근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밖에서 볼 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으로서의 정말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전제적으로 윤석열과의 결별을 공개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러려면 책임 있는 분들은 책임도 져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럴 때 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함께 그 국민들에게 여야 혹은 보수 진보를 대표하는 정당으로서 그래도 우리 국정을 덜 걱정하고 맡겨도 되겠다라고 볼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은 저는 티끌만큼도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아서 참 걱정입니다.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 두 가지 흐름을 한번 살펴볼 텐데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당원 100만 명이 육박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오늘 재선의원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당원 100만 명을 모집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 체제의 성과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재선의원들 모임에서 뭐 오늘 갔다 오셨지만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서 아주 강하게 쓴 소리를 했거든요. 지도부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요? 뭐 우선은 당원들이 늘어난 거는 그래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이런 어려운 시기, 엄혹한 시기 또 우리 당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원으로 가입해 주신 우리 당원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은 5대5라만 하더라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이나 출마의 생각이 있는 분들이
당원들을 많이 모집했을 거예요. 가입시키려는 예, 경향.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당원상으로 3개월간 당비를 납부해야 투표권이 있는 책임 당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12월 중순이 마지노선이에요. 그래서 아마 12월 달, 1월, 2월 달까지 당비를 내야 3월 달 정도에 경선에 책임 당원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요 시기가 당원들이 가장 늘어날 수 있는 시기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특수 뭐 이런 예, 거. 아니 근데 그 시기라고 해서 다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뭐 당이 어렵고 또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당이 어렵거나 나가봐야 우리 당 공천 받아지는 확률이 높다 그러면 당원으로 가입하지도 않거든요. 탈당하는 그렇겠죠. 당원도 많은데 예. 이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당원으로 가입해주는 당원들은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그 당원 동지들이 우리 당에 실망하거나 우리 당을 통해서 선거에 패배해서 정말 아픔을 그렇게 받지 않도록 우리처럼 국회의원하고 당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잘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복귀한 의원께서 우리 당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데 뭐 기당 걱정하시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 우리 당에 장예찬이나 김민수 같은 분들도 있지만은 또 권영진, 이성근 같은 사람도 있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긴장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대신 우리가 토론과 이런 문화 부분들은 우리 정치권에서 조금은 더 성숙되게 가져가야 된다.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이 있는 정치를 보여주려면은 그래서 아마 장 대표께서 뭐 장예찬 위원장을 저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하고 또 김민수 최고를 소통위원장으로 한 거는 저는 나쁘게만 보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당에 지지할 수 있는 층들도 있고 또 장 대표가 본인 스스로가 지금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오히려 그분들을 잃지 않으면서 변화를 도모하려는 그런 새로운 의미 있는 시도다라고 난 그렇게 좋은 각도에서 받아들이면서 장 대표가 우리 당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현 대변인께 제가 다르게 질문드릴게요. 오늘 재선 모임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와서 뭐 민주당 못 믿는다 하는데 일반 국민들 국민의힘 더 못 믿는다. 아주 쓴소리를 했거든요. 막 당 지도부 당직을 맡고 계신 입장에서 이런 목소리들을 좀 어떻게 듣고 계세요? 제가 인천 연수구을 당협위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의 정서가 서울, 경기도, 인천 했을 때 인천이 가장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인천 표 같은 경우는 이제 충청도에서 올라오신 분들 많고 또 경기도에 계신 분들도 있고 호남 분들 많기 때문에 이 인천의 표심이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판세를 좀 좌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당에서 보는 것과 단체장 입장에서 봤을 때 또 단체장들의 장점이 뭐냐면 당원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단체장에서는 또 그 안에서의 지방 의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심을 좀 더 날것의 민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봐서 저도 참 어려운 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전 대통령에 대한 마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마음, 장동혁 대표에 대한 마음 이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뭐 그 연말이라 자리가 많습니다. 가면 왜 제대로 못 싸우냐? 저 이재명 대통령 뭐 피고인이고 문제 많고 너무 진짜 사법부를 거덜내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싸우라는 분이 있고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난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적으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워낙 다양해서 저는 리더의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가르마, 결단이고 두 번째는 책임이거든요. 저는 지금 옆에 우리 권 의원님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하고요. 당대표라는 사람은 결국은 어떤 시점에서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게 어떤 사람을 만느냐에 따라 좀 여기에 제가 또 귀를 기울이다가 또 어떤 분 만나면 또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라는 게 여기 있는 분들은 정치 고관여층이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와 설득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미지화 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김 대변인은 그 시기 확정해야 되는 시기 뭐 변하든 말든 그 시기를 개인적으로 언제로 연말까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말까지는 해야 얼마 된다고. 남았죠 이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